안녕하세요. 수의사 삼선이 아버지입니다. 좀 많이 변했죠. 머리 스타일도 변했고, 오늘 쉬는 날 맞이해가지고 좀 변화를 줬어요. 머리 이거 염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좀 많이 잘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변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저도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도전이에요. 도전인데, 뭐냐면은, 짜잔. 이거 안경 바꿨어요. 이거 마스카라는 브랜드인데 국내 브랜드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좀 이뻐가지고, 게다가 요즘 안경 투브릿지에 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 껴볼게요. 짠. 어때요? 괜찮나요? 은색빛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잘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색깔로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안경 쓰고 다닐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주제가 뭐냐면, 제가 오늘 미용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미용실에 저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 된 고양이를 분양받아가지고 접종을 맞추고 이거저거 막 궁금하신 거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저희 수의사 선배님 중에 그 윤쌤의 마이펫 상담소, 예, 그거 진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괜히 저도 뿌듯한 거.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분은 이제 이 동네에 혼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신 게,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고양이를 새로 분양받으셨고,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저한테 여쭤보신 게, 데려가도 돼요? 데려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명절, 설날이나 추석 때 고양이들을 데려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절 때 특히. 명절 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집에 두기, 그리고 두 번째는 호텔이나 탕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펫시터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친구를 돌봐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데려가는 거.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내 영역이 바뀌는 것도 싫고요. 영역이 침범받는 것도 싫어요. 그렇다면은 이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1번이나 3번 이겠죠. 1번이 이제 집에 그냥 두는 거, 3번이 집에 두는데 펫시터가 와서 돌봐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또 더 좋은 건 뭘까요? 1번이겠죠. 집에 그냥 두는데, 왜냐면 내 영역에 있는 거는 괜찮긴 한데 내 영역에 침입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잘 다루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고양이는 싫죠. 영역을 침범당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명절 때 고양이를 집에다 뒀을 때 꼭 알아야 될 9가지. 많죠? 9가지를 준비해서 왔어요. 9가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철저한 준비. 가장 필요한 걸로 했을 때 일단 먹는 거.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밥이나 물을 정말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왜냐면 내가 있거나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물그릇이나 밥그릇을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물 먹고 밥 먹고 하겠죠. 근데 얘네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혹시나 해가지고 밥그릇을 엎었다, 물그릇을 엎었다, 그럼 그때부터 나한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2박 3일 정도를 집을 비울 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루에 3번 밥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벌써 2박 3일이다 보니까 한 8번 먹을 양이나 9번 먹을 양 정도 준비를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밥을 엎는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명절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밀리고 뭐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하루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대비해서 밥을 한 2끼나 3끼 정도는 더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준비를 해 주시는데, 물은 쏟으면 진짜 끝이에요. 사료는 쏟더라도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근데 물은 쏟으면 진짜 못 먹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물그릇도 준비해 주시지만 자동급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수기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무게 있으면서 잘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게다가 한 곳에 물그릇이나 사료그릇을 몰아서 두시기보다는 여기저기 해놓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없는 동안 얘는 진짜 굶고 있을 수도 있고 목이 말라서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과 사료그릇 넉넉히 준비해 주시고, 물 같은 경우에는 급수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물이랑 밥이 됐으면 고양이한테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뭘까요?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은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를 키우신다 그러면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 4개 요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양이는 정말 깔끔한 동물이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예 안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를 좀 여러 개 해서 화장실로 인한 스트레스, 게다가 집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장실까지 지저분하면 그 스트레스 감당 못해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는요 명절 때 병원을 좀 자주 오고요, 딴 거 먹고 해가지고. 고양이는 명절 끝나고 와요. 보호자님이 집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애 봤는데 애가 구토를 자꾸 하고 설사를 너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비우셨어요 하면은 집을 꽤나 비우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도록 화장실도 좀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숨겨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식탐 많고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찾아가지고 다 먹긴 하겠지만, 정말 의외의 장소에다가 간식을 숨겨뒀을 때 얘가 심심하거나 그리고 집사가 없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위험한 물건 숨기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뭐 유리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꽃병, 그리고 부엌에 있는 좀 날카로운 물건들, 그런 거 치워주시는 거랑, 그리고 정말 요즘 겨울에 특히 좀 많이 일어나는 화재 사건인데 고양이 인덕션 사건. 그래서 인덕션 이제 좀 막아 두시거나 얘가 못 밟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물건으로는 쓰레기통 좀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너무 심심하고 아니면 쓰레기통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 때 그거를 건드리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을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콘센트랑 전선 같은 경우에도 다 분리를 해주시고, 웬만한 줄 같은 거는 안 냅두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 말씀드렸듯이 선형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심한 상황에서 호기심 생겨가지고 좀 줄처럼 생긴 거 이런 거 먹고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는 거. 다섯 번째,